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품질경영의 5번째 주제는 제조물 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강의 첫 번째 주제는 제조물 책임법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제조물 책임은 짧은 범위에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라는 영어 단어도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서 약자로 PL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 제1조 목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1조 목적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주로 물어보는 것이 이 법은 제조물의 가로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누구의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에 어떤 현상이냐? 안전 현상입니다. 생활성 현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국민 무엇의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다. 두 문제가 이 두 개씩 비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로놓기 잘 봐두세요. PL법은 케네디가 소비자 권리운동에 대한 4가지 요구사항을 연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이 PL법은 고객 만족 활동이 아니고요. 고객 권리 운동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PL법을 적용함으로써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PL법은 고객 만족 활동이 아니고요. 고객 권리 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를 봤을 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케네디는 4가지가 고객이 권리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나는 그 물건을 삼으로써 안전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 자체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살지 말지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주장을 했고 이것이 근거가 돼서 PL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품 책임은 기본적으로 PLP와 PLD로 나눠집니다. PLP는 프리벤션, 즉 제조물 책임 예방을 의미하고요. PLD는 디펜스, 즉 제조물 책임 방어를 뜻합니다. 자, 우선 PLP는요. 제품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사전에 미리 방어를 하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소프트웨어로는 적정 사용 방법을 보급하는 거예요. 일단 소비자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사의 품질 시스템을 고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품질 시스템이 높을수록 당연히 문제가 없는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협력업체나 공정의 기술 지도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품질 보증 체계의 일환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력을 보여야 되니까 신뢰성 시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품 안전 기술에 만전을 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하드웨어로는 재료 부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PLP 내용은 처음부터 잘 만들자 하는 거니까 보기에서 보시면 특별한 문제 없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 하나만 신경 쓰면 되죠. 사용 방법 보고 왜 PLP야? 그런데 당연히 사전에 하는 행위니까 PLP가 되죠. 자, 이번에는 PLD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PLD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방어 대책입니다. 이 방어 대책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전 대책이고 하나는 사후 대책입니다. 이 사전 대책은 3가지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요. 일단 책임의 한정, 손실의 분산, 응급체계 구축입니다. 책임의 한정이라는 것은 계약서나 보증서나 취급설명서에 일단 이런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책임을 한정시키는 거예요. 한번 그 매뉴얼을 보시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는 소비자 잘못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배터리를 기본적으로 불에다 집어던지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죠. 배터리는 화기를 가까이 둬서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화기에 둬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건 당신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을 한정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실을 분산시키는 거죠. 어쨌든 터질 수 있으니까 보험에 들어놓는 것입니다. 보험에 들어놓으면 사고 터지는 거에 대해서 보험으로 해결을 하니까 일단 기업은 그만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사전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응급망을 구축하는 거예요. 어쨌든 피해 문제가 터질 수 있으니까 터지게 되면 누가 창구가 되고 그 루트는 어떻게 하며 그때 종업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교육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급체계 구축입니다. 일단은 세 개는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기출문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사후 대책은 초동 대책과 손실 확대 방지로 나눠집니다. 초동 대책이란 건 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뭐 처음부터 해가지고 애시당초 그 얘기가 확산 안 되게 하는 거죠. 즉, 먼저 그 피해자를 만나가지고 피해자를 좀 이해시키고 피해자를 일단 보상해 줌으로써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겠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매스컴에 대한 대응을 확실하게 해서 갑자기 소문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기업에 피해가 주는 건 막아야겠죠. 예, 이러한 행위를 초동대책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손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통해서 더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수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예, 이러한 형태의 노력이 사후 대책의 일환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리콜이 뭐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5강의 두 번째 주제는 제품 책임의 여러 가지 유형을 학습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 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품 책임은 기본적으로 과실 책임, 보증 책임, 원격 책임의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과실 책임은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표지상의 결함으로 나눠집니다. 일단 이렇게 세 개씩 구성되는 건 역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겠죠. 자, 그럼 먼저 설계상의 결함입니다. 이 설계상의 결함이란 건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자가 대체 설계를 사용했다면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대체 설계를 알면서도 또는 그 시기에 있었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게 못하게 되면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전 시스템이 있었는데 미비되어 있다든지 또는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일반적인 원재료나 부품이 중요한 부족함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설계상의 결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제조상의 결함입니다.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물을 가공하면서 실수를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원래 제조물이 의도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계대로 제조했다면 제조상의 결함은 아니지만 설계대로 제조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주로 따지는데 이거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이거는 안전 시스템의 고장 또는 고유기술 부족 및 미숙에 의한 잠재 부적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대요. 근데 실제로는 제조상의 결함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원래 설계와 다르게 가공한 것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얘가 그런 게 제시가 돼 있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표시상의 결함입니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뭐냐 하면은 제조업자가 설명, 지시, 경고나 이런 걸 통해서 인지를 줬더라면 그것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형태의 인지를 주지 않은 거예요. 이래서 일단은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 자체에서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을 묻게 되고 현재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PL법은 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해당되게 되면 과실 책임에 의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과실 책임과 함께 보증 책임, 원격 책임이 있다 그랬죠. 예, 보증 책임은 뭐냐 하면은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명시적, 묵시적 보증한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 지게 되는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시상의 결함과는 다른 거예요. 표시상의 결함은 애시당초 누락을 한 것이고요. 이건 뭐냐 하면은 명시를 했어요. 명시를 했는데 사실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명시보증 위반이죠. 거짓말로 허위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묵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묵시적인 사항이라는 건 당연히 이것은 기본 품질 사항이에요. 근데 이 묵시보증 사항이 사실상 일반적인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를 때 그것도 역시 묵시보증 위반이 되죠. 예, 그래서 이 보증 책임이란 분명히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인지를 시켰는데 실제 그 제품이 그렇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증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PL법이 강력한 도구가 되려면 엄격 책임을 도입하느냐 여부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도입을 하지 않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 엄격 책임은 상당히 포괄적인 법률인데요. 그 제품에 결함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제품이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가 그 제품을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만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조건은 제품에 신뢰할 수 없는 결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시장에 있는 상태로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먼저 사회적으로 통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결함의 원인이 되어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것이 되면은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라돈 침대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라돈이란 물질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대진 침대는 라돈이란 물질이 있었으니까 결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침대에서 자는 사람이 예를 들면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어떠한 몸에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좀 갔다. 근데 그전엔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정도만 입증이 돼도 무조건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과실 책임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그 엄격 책임은 적용이 되질 않죠. 다만 아직까지 제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만약에 엄격 책임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국내 기업 중에서 아마 80, 90% 이상은 전부 다 이 PL법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